40세 이후의 여자들이 뭔가 해보려고 해도 사실 아이들 키우고 나면 거의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돼야 맞아. 보통은 다시 일로 복귀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이가 어느새 훌쩍 30 후반 내지는 40 초반까지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 시기에 예전에 내가 했던 일로 돌아가기에는 요즘은 또 맞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거기로 돌아가기에는 또 어렵고, 아니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뭐를 내가 해야 될지 엄조가 안 난다. 그래서 이제 뭔가 예전에 하던 일보다는 조금 되게 전문성이 낮은 일로 복귀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 사이에서 뭐 50만 원 벌기, 100만 원 벌기, 그러니까 이런 부업을 위해서 돈을 내고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교육과정 배우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을 벌러 간 곳에서 벌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고, 왜냐면 그 기술 하나만 배운다고, 뭐 스마트 스토어라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기술 하나만 배운다고 해서 바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만 들어가고 내가 이제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내가 경단료고 돈을 벌고 싶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을 벌어야죠. 그럼 대표님 뭐 어떻게 조언 주실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벌어요? 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음, 내가 사실은 음, 예전을 생각하면 솔직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어, 근데 저는 힘들더라도 내가 음, 어찌 보면은 내가 선택을 했던 거잖아요. 내가 그렇지, 육아를 그렇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내가 내려놓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다시 나에게 오는 걸 인정을 해야 아,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억울함이 없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그래서 내가 진짜 돈이 지금 급하다? 그럼 정말 음, 돈을 버셔야 돼요. 뭐 음,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마트 캐셔나 그런 거 많이 하세요. 어,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맞아. 근데 이거예요. 어, 그 교육을 받고 내가 이제 무언가를 준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해요. 음, 반드시 음,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지만 내가 음, 돈을 버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연결이 잘 안 돼요. 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준비가 되면 어, 해야지라고 어, 생각하고 교육을 많이들 받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준비가 된다는 거는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걸 집어넣고 있다는 건데 음, 내가 집어넣고 있는 게 현장에서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내가 봐야 돼요.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네. 얘기네요. 근데 그거를 음, 하기 위해서는 연습 상대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음,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해서 나 음, 혼자서 뭐 돈을 벌겠다. 나는 이 연습이 필요 없다. 그러면 정말 올인을 하시던가요. 어, 정말 내가 여기서 진짜 끝장을 보겠다라고 올인을 하시던가요. 음, 그 기간에는 음, 정말 이기적이 돼야죠. 음, 아이한테도 뭐 남편한테도 정말 음, 이기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확신에 서지 않는 상태에서 음, 배우면서 다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음, 저는 돈을 버는 행동과 분명히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교육이라고 아,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음, 사람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어요. 음, 내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아이를 통한 학부모, 친구들, 음, 아니면 내 원래 지인들, 음, 가족들이잖아요. 음,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스트레스가 들어와야지만 음, 내가 사고가 더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왜? 음,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머리가 돌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가 천천히 준비해서 가려고 했는데 내가 이 꼴을 당하다 보니까 어, 안 되겠다. 더 어, 빨리 내가 어, 준비해야겠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막상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보단 이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라고 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중요한 거는 음, 사람과의 접점에서 계속 뭔가를 음, 하시면서 연결을 하셔야지 음, 이론만을 가지고 음, 내가 나중에 라는 거는 조금 저는 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표님 말씀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사람들이 근데 그 이론을 가지고 준비가 되면 현장에 나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제가 조금 전에 스마트 스토어라는 걸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투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교육에서도 그러니까 마치 그 하나하나의 교육 과정을 마치 저희가 대학에서 무슨 약간 이렇게 하나의 전공 네, 하나씩을 마스터 해 가듯이 계속해서 무슨 과정, 무슨 과정, 무슨 과정을 듣기만 하고 현장과 연결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죠.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물건을 보는 것도 물론 현장이지만 거래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부동산 방문을 해본다거나 전화라도 해본다거나. 근데 앉아서 소품만 판다고 그 물건이 내 품에 달려드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정말 맞는 게 어. 제가 영어를 독학으로 할 때 어. 사실은 이제 인풋 과정에서는 연습 상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 해보는 수밖에 어. 없어요. 어. 그래서 영어 문장을 정말 지독하게 무식하게 외우고 초재기를 하면서 음. 한국 그 스크립트를 보면서 영어로 막 바꾸니까 이제 우리가 음. 말하는 통번역 연습을 훈련을 했는데 이게 됐어도 음. 내 영어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는요. 어. 결국 그 현장에 나가봐야 돼요. 접촉해봐야 돼. 접촉해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미국을 한번 갔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서 사실은 그 여행 비자로 일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몰래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거기 이제 제가 뉴저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맨하튼 우리가 말하는 맨하튼 그 맨하튼에 이제 나가서 그 센트럴파크 공원에서 많은 이제 노인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 그럼 그분들은 말동무가 필요해. 아.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날에는 거기 가서 노인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 또 할머니랑 같이 살아가지고 노인들하고 잘 어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맨 처음에는 노인들하고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 대화의 주제를. 어. 근데 제가 이제 동양이다 보니까 어디서 왔니? 여기 얼마나 살았니?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제가 영어를 그래도 괜찮게 하다 보니까 여기 사는 애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얼마 전에 왔고 저 한국에서 혼자 영어 공부했어요. 그럼 갑자기 그 사람들이 흥미를 되게 가져요. 어떻게 영어 공부했어? 그러면 또 내 얘기도 좀 해.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막 이런 얘기도 해. 그리고 나서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해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왜 여기 사는 걸 선택했어요? 여기 살면서 뭐 좋았던 건 뭐예요? 자녀들은 어디 있어요? 뭐 이걸 제가 막 물어보면 그분들이 막 알려주시면 그게 다 리스닝 공부예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인풋을 해도 내가 그거를 적용해 보질 않으면 내 스스로가 일단은 확인이 안 돼요. 내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저는 20대 때 제가 그 경험을 함으로써 아, 내가 영어를 꽤 잘하는구나라는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대형 어학원에 그렇게 당당하게 제가 입사 지원서를 낼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전공자도 아니고 유학도 안 갔다 왔고 이러니까 사실은 되게 약하죠. 스펙이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어민들과 이렇게 소통을 했다는 걸 제가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그걸 제가 이력서에 썼죠. 나는 나 혼자 독학을 하고 그걸 내가 외국에 가서 몇 달 동안 살면서 확인을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근데 참 되게, 그러니까 이게 영어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사실은 저희 학원 아이들이 문장을 줄줄줄 외우잖아요. 하나의 다이얼로그를 다 외웠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몇 개를 뽑아서 질문을 하면 방금 전에 외워서 말을 했는데 질문의 답변은 또 달라. 질문을 하면 약간 멈칫하고 다시 한번 천천히 질문을 하면 그제서야 자기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론은 우리가 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고 뭔가 우리가 실전은 내가 실제 몸으로 행하는 것이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반쪽짜리 지식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단녀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은 고민이 어떻게 새로 시작하지라고 생각을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 저는 돈이 급하시면 그냥 일단 무슨 일이든 돈을 먼저 벌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돈을 벌면서 내 시간을 세공하셔야 돼요. 저희가 돈은 너로부터다라는 그 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몸값을 높인다는 건 결국 내가 그 시간당 내가 이제 얼마만큼의 가치를 구현해낼 수 있는가가 사실은 몸값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내 몸값이 15,000원이야. 그러면 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장 내가 어떤 분야로 연결돼서 여기서 몸값이 높아진다는 장담은 없어요, 그렇지. 여러분. 근데 분명히 내가 그 시간을 세공을 하면은 분명 어디선가 그게 달라져요. 그걸 저희가 풍선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는요 당장 돈이 안 돼요. 책을 읽는 거는 당장 돈이 안 되고 내가 지금 내 업이 영어가 아닌데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건 당장 내가 돈이 맞아. 안 돼요. 근데 그 내가 찍어 놓았던 점들이 어디선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를 보면서 걱정을 하는 여성보다는 차라리 빨리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면서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자기 나를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왜냐하면 일으켜 세운다는 게
정신을 이렇게 세우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사실은 주부분들이 나를 내려놓고 산 지가 너무 맞아. 오래되다 보니까 나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음. 엄마가 집에서 TV를 보지 않고 책을 읽잖아요. 자녀 교육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정말 제가 20년간 저희 학부모님께 많이 말씀을 드렸던 영역인데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은 아이한테 정말 많은 영향을 줘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경단녀로 내가 다시 복귀하려고 할 때 사실은 되게 팬시한 직업부터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일단 경력이 단절되어 있으면 갑자기 느닷없이 경력이 끊겼는데 그런 직업으로 복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서나 내가 가치 부여를 해서 예를 들어 내가 마트에 들어갔어.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지금 내가 세일즈 마케팅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트에서 이렇게 하면 더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를 찾아가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맞아요. 같이 보여. 맞아요. 그럼 이제 대표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고 이게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면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면은 내 포지션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내가 뭐 이렇게 파나 이런 야채를 다듬는 포지션에서 시작을 했다면 조금 더 내가 이렇게 관리 포지션으로 간다거나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내가 자영업장을 차리지 않고 누군가의 것을 통해서 사장 마인드로 내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취직이라는 건 그런 관점에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단지 여기서 평생 이걸로 뼈를 묻을 거야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건 단지 내가 다시 세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출발점이고 네. 시작하면서 또 나를 10년 동안 이제 고갈되었던 약간 나의 지식과 정보를 좀 채워 넣는 그런 작업들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